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공식을 유도 하는 과정은 아마 생략이 될 것 같고 example을 통해서 얼마나 이 공식이 유용한지 이걸 example, proof by example, proof by example. 지난 시간에 여기 section 1, section 2의 첫 번째 subsection까지 했었는데요. 랩쉐스 넘버는 셀프 맵이 있으면은 induced and homology를 다 들여다보고 trace의 alternating sum이다. 이게 랩쉐스 넘버이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계산이 쉽다. 이것은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계산이 쉬운 인베리언트 중에 하나다. 계산하기 쉬운 인베리언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인베리언트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난지로면은 픽스 포인트의 존재성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이 인베리언트의 단점은 픽스 포인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우리가 이 호모토픽 캐테고리에서 이 픽스 포인트 셋의 로어 바운드에 관심이 있고 그 로어 바운드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dimension bigger than or equal to 3에서는 사실은 그 스트릭트한 로어 바운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닐슨 넘버라고 합니다. 닐슨 넘버는 닐슨이 정의한 바에 의하면은 우선 이 픽스 포인트 셋 전체를 어떤 부분 집합으로 분해를 하는 건데 그 정의가 그 닐슨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 두 개의 픽스 포인트 x, y를 같은 그 सब셋 덩어리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 토폴로지컬 데피니션이 조금 다루기가 힘들어서 이제 엘지브레이크하게 들여다본 거예요. 주어진 이런 맵이 있고 스페이스는 커버링 디어리를 할 수 있는 스페이스. 그래서 리프팅을 하나 픽스를 하면은 F tilde 다른 리프팅들이 항상 이렇게 커버링 트랜스포메이션만큼 차이가 나고 그래서 만약에 이 오른쪽에다가 이 픽스드 된 리프팅의 오른편에다가 커버링 이 알파를 곱해주면 이게 왼편 이런 꼴로 표현이 돼야 된다. 유니크하게. 그래서 그게 이 맵을 인듀스합니다. 원래 보통 PD가 나와서 해주는데 여자. 네. 참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 게 그 목욕탕 타월인데 여기서 놀라웠습니다. 때가 많아요. 그 지금 픽스 포인트 클래스, 픽스 포인트 셋을 이렇게 덩어리로 쪼개려고 그러는데 그런 와중에 지금 이게 주어진 맵 F가 인듀스하는 펀더먼털 그룹상의 호모모피즘. 그건 베이스 포인트가 항상 이제 문제가 되는데 베이스 포인트 표현을 안 쓰고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 이 P나 F 스타나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 그룹상의 이 액션, 이퀴번스 클래스를
정의를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그룹이 이 equivalence 클래스에 의해서 이렇게 equivalence relation에 의해서 equivalence 클래스들로 이렇게 쪼개집니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쪼개냐면은 이게 테크니컬한 건데 나중에 이 fixed point 클래스들을 이 सब셋으로 레이블링 하려고 그래요. 그래야 이제 뭐 다루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걸 여기서 어제 생각해 보니까 꼭 이걸 설명을 안 했어도 됐는데 하여튼 지금 여기가 그겁니다. fixed point 셋이 있는데 disjoint하는 disjoint notation이고요. disjoint union 이런 subset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알파의 randomized class로 인덱싱을 했다는 거죠. 그게가 하여튼 제가 이 증명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그 쓰임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 subset들이 있는데 이 fixed point 클래스들이 있는데 거의 각각의 어떤 인티저를 대응시키고 그걸 인덱스라고 부르고 그 인티저는 사실 와인딩 넘버인데 0이 아닌 것들 이 대응하는 인티저가 0이 아닌 것 그걸 에센셜이라고 부르고 바로 이게 픽스 포인트가 있다는 뜻이에요. 호모토픽 캐티고리에서. 그래서 픽스 포인트가 실제로 있는 그런 그 सब셋들의 개수 그게 닐슨 넘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의가 좀 복잡하듯이 실제 계산도 굉장히 복잡하지만 결과는 랩셔스 넘버보다 훨씬 유용한 결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이렇게 좋은 스페이스에서 예를 보면 이 계산이 어려운 닐슨 넘버하고 계산이 쉬운 랩셔스 넘버하고 이런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릴레이션을 갖는 이런 스페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안 갖는 스페이스면은 이 둘 사이에 얼마나 디비에이션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 좋은 릴레이션이 있는 경우 그게 토러스에서 그 다음에 닐 매니폴드에서 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특별한 solve manifold에서 좋은 릴레이션이 있고 릴레이션이 없는 경우에는 매니폴드는 고정되어 있고 이제 함수를 특별히 잡아보자 이거죠. 모든 함수가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갖는 함수. 그래서 이 마지막 것도 그런 겁니다. 이게 함수가 좋을 때 릴레이션이 성립하는 그 릴레이션을 아너소프 릴레이션이라고 사람들이 요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스페이스가 좋은 게 어떤 경우냐면은 어디가 그랬죠? 플랫 매니폴드. 플랫 매니폴드는 algebraic하게 클래시파이가 되는데 실제 플랫 매니폴드는 어떤 거냐면은 토어스를 finite covering으로 갖는 그런 스페이스. 예를 들어서 클라인바틀은 토러스를 더블 커버로 가지고 있죠. 클라인바틀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그 플랫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구조를 갖도록 펀더먼털 그룹이 클라인바틀 펀더먼털 그룹이 이런 리지드 모션에 앉아 있도록 지금 잡은 거거든요.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클라인바틀의 펀더먼털 그룹이고 이게 인덱스 2 노멀 섭 그룹이
R2의 레티스로 앉아있고, 그래서 먼저 이 서브그룹으로 자르면 R2를 자르면 토러스가 생기고, 여기 코션 그룹으로 자르면은 코션 그룹은 인덱스 2니까 Z2이고 Z2로 더 자르면 이제 클라인 바틀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토러스 상에서는 여기 아노소프 릴레이션이 성립하고 그래서 쉽게 계산을 하고요. 이게 아마 거의 지난 시간 여기까지 했고, 이제 오늘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익셀프에 사실 모든 게 다 숨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클라인 바트를 보통 뭐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제가 이 윌슨 티오리를 하기 위해서 편리한 대로 이제 써본 건데요. 지금 클라인 바트를 파이브레이션으로 이해를 했어요. 클라인 바틀이 있고, 그럼 뭐 이쪽이 X축이고, 그 평면에 지금 펀더먼털 도메인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게 X축, 이게 Y축. 그러면 Y축이 이게 베이스, 이게 베이스 스페이스이고, 이제 파이버가 이쪽 서클이 있고, 베이스도 물론 서클이고요. 서클 번들 오버 서클로 지금 이해를 한 거고, 그러니까 이 파이브레이션으로 이해를 그러니까 파이브레이션이 있으면 그 정의를 가지고 닐슨 넘버를 보통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쫓아간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지금 클라인 바틀인데 우선 맵이 있어야죠. 임의의 맵이 컨티뉴어스 맵이에요. 그러면 여차저차 이게 그 비보박 정리를 잘 쓰면은 항상 R5 맵을 커버링 스페이스로 to 호모타피 이렇게 가질 수가 있어요. 컨티뉴어스 맵이 있으면 항상 up to 호모타피 리프팅을 리니어 맵으로 항상 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호모타피 인베리언트를 다루기 때문에 그냥 이미 컨티뉴어스 맵이 아파인 리프팅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계산 편하게 아파인 리프팅이 주어져 있다. 먼저 그냥 리프팅이 그냥 여기 맵이 아파인 맵이 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잡으면 안 되고 이 토러스 맵을 인듀스 해야 되고 클라인 바트 맵을 인듀스 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에 파이브레이션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게 파이버의 토탈 스페이스의 맵이에요. 그러면 이게 베이스 프리저빙 맵을 까지 이제 인듀스 할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걸 다 잡은 겁니다. 이게 아마 보통 이렇게 뭐 잘 안 해보죠. 구체적으로. 근데 구체적인 거 안 해보면은 사실 그 내막을 들여다보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한번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저 맨 위에 DD 알파 맵이 있고, 그 스몰 d는 트랜슬레이션이고 D는 이게 R2의 뭐 로테이션 같은 거고, 실제 로테이션은 아니지만은 매트릭스 파트고 이게
스몰 d는 트랜슬레이션 파트고 그러면 이게 Y축은 아까 파이브레이션의 베이스 스페이스에 대응되고 이게 X축은 이제 파이버에 대응될 건데 그러니까 이제 베이스 맵을 인듀스 한다 하는 걸 이제 설명하려고 저렇게 야간 법석을 쳐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인듀스 되는지 이렇게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펀더먼털 그룹, 즉 클라인 바틀 그룹은 이게 시클릭 그룹, 제너레이터가 T1인 그런 시클릭 그룹을 노멀 섭 그룹으로 갖고 있고 커널도 시클릭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 코션 그룹도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 그렇지 밀리고 포인트가 나옵니다. 조금 하다 보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끼려고요. 그래서 여기도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 여기도 인피니트 시클릭 그룹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나중에 베이스에 제너레이터가 되고 이게 typical fiber의 제너레이터가 되고 파이브레이션 구조에서 그래서 이게 원래 주어진 맵 클라인 바틀에 주어진 맵이 있는데 그 리프팅 아파인 리프팅을 구체적으로 잡았었죠. 그러면 그것에 인듀스된 그 홈오모피즘이 사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커뮤팅 다이어그램이 생기고 그래서 이쪽 파이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베이스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파이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다 들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이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이제 파이브레이션이 있고 그 파이버 프리저빙 맵이 있어서 베이스에 인듀스된 맵이 있으면 지금 이게 지금 베이스 맵이에요. 그리고 저 바로 위에 줄이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주어진 맵이고 그다음에 이게 베이스에 인듀스된 맵이고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닐슨 넘버를 계산하느냐면은 베이스에서 이게 닐슨 넘버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픽스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그 픽스 포인트 위에서 그 파이버를 봐요. 그래서 파이버에 또 픽스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닐슨 넘버를 계산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 경우도 non orientable이기 때문에 이게 프로덕트가 안 돼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파이버 구조가 있는데 이게 orientable이다 그러면은 베이스의 인포메이션 곱하기 파이버 하면은 딱 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런 턱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그래 이제 하여간 그 보는 방법은 그렇습니다. 베이스의 인포메이션을 보고 그 베이스의 픽스 포인트 각각 위에서 인듀스된 파이버 맵들을 보고 파이버 맵의 닐슨 넘버를 계산하고 그래서 베이스가 지금 S1 즉 토로스이기 때문에 박직렬 선생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픽스 포인트 위에서 각 픽스 포인트 위에서 이제 인듀스된 이 파이버 맵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파이버 맵이 어떻게 윤호되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산이 이게 복잡합니다. 그 액션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들여다보면은 실제 이게 픽스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0하고 4분의 1에서 픽스 포인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0 위에 파이버 맵 이게 파이버 맵에 이제 닐슨 넘버, 랩셔스 넘버를 보는 건데 이게 아까 이게 랩셔스 넘버가 이제
이것도 파이버도 S1이기 때문에 박중렬 선생 공식에 의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각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더해주면 이제 2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닐슨 넘버는 4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걸 잘 들여다보면은 이렇습니다. 이게 3, 3, 1, 1 절대값 차이가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두 개가 같지 않고,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계산이 어렵다 하는 거고, 따라서 아너스 오브 릴레이션이 특히 성립하지 않는다. 이 두 가지인데, 이제 이 example를 통해서 이게 베이스 픽스 포인트 위에서 파이버 맵들의 정보가 지금 이게 같거나 up to sign 차이 나거나, 이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증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증명을. 그렇다는 것을. 이게 이제 제일 위에 편은 제가 이제 사실 마지막에 소개해드려야 될 공식인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매니폴드가 클라인바틀이에요. 여기 클라인바틀. 그리고 임의의 맵 F가 있고, 그러면 리프팅을 항상 이게 아파인으로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매트릭스 파트 하고 매트릭스 파트 F 스타가, 그 다음에 A 스타는 뭐냐면은 홀로노믹 파트.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클라인 바틀, 이 위에 토러스가 있죠. 더블 커버죠. 이게 C2 그룹이 토러스에 액팅을 해가지고 클라인 바틀을 만든 건데, 그 그룹, 커버링 트랜스포메이션 그룹. 그래서 그놈마다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요. 유한번 계산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면 아까 앞에서 구체적인 공식에서 봤듯이 그게 이렇게 이 공식에 다 나타나거든요. 실제 이렇게 나한테 편집 올 턱이 없는데. 아까 이게 3, 2분의 3, 2분의 6, 그래서 3, 2분의 2, 2분의 마이너스 2, 이게 마이너스 1, 1. 그래서 이 절대값만큼 이렇게 차이가 안 나요. 그게 이제 그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그 파이브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막 그 계산을 했던 게, 여기 F가 딱 주어지면은, 이제 이 공식을 일단 알고 있다 그러면 F가 주어지면은 리프팅을 찾아요. 아파인 리프팅을. 이게 별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어요. 리프팅을. 그러면 그 리프팅의 매트릭스 파트하고 이 홀로노미, 이건 매니폴드에서 나오는 유일한 어떤 그룹이거든요. 파이널 그룹.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원소하고 이렇게 디터미넌트를 계산해서 에버리지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쉽다. 지금 그 어려웠던 계산이 좀 쉬워지지 않겠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두 개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 차이가 나죠. 여기 홀로미의 원소에 비해서. 그러니까 어떤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안 나는 디터미넌트 이게 항상 그 컨스탄트인 A에 상관없이 이 절대값이 차이가 안 나는 그런 홀로미를 갖는 매니폴드를 찾으면은 바로 아노소프 릴레이션이 성립하는 그런 매니폴드를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이건 다른 거구나. 그 짓을 이게 아까 참에 이걸 죽여버렸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버리징 포뮬러를 보고 그 랩셔스 넘버하고 닐스 넘버하고 서로 같게 되는 그런 홀로노미를 갖는 매니폴드들을 이 사람들이 이게 열심히 찾아가지고 그 페이퍼를 많이 낸 경우죠. 현재 그럼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끝까지는 못 갈 것 같고 제가 타깃으로 삼고 있는 매니폴드가 지금 인프라닐 매니폴드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플랫의 거의 사촌인데 일반적으로 D그룹이 있다. 우선은 D그룹 그러면 그냥 R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빌리언 D그룹이 있다. 그러면 오토모피즘 그룹을 생각을 하고 여기 세마이다이렉 프로덕트 하면 그걸 그냥 아파인 그룹이라고 부르고 세마이다이렉 프로덕트라는 것은 연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 A는 트랜슬레이션 파트고 알파 혹은 베타는 오토모피즘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매트릭스고 그러면 이렇게 매트릭스 곱하고 트랜슬레이션 해주고 매트릭스끼리는 곱하고 이게 세마이다이렉 프로덕트 오퍼레이션이고요. 그러면 이게 실제로 저 그룹 아파인 그룹 전체가 이게 RN에 액팅을 해요. 그러니까 G에 리 그룹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 그룹이 있다. 레티스다 그 말은 그러니까 RN이 있다. 그것을 레티스다 그 말은 디스크리트이고 오비트가 컴팩이고. 그러니까 RN이 있다 그러면 오토모피즘, 그러니까 매트릭스, 알파는 이거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전체를 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플랫 매니폴드라는 건 뭐였냐면은 리지드 모션들이에요. 알파인 G가 아니고, 그러니까 Rn 곱하기 GL이 아니고 Rn 곱하기 O, 오소고널 그룹. 그 오소고널 그룹은 뭐냐면은 이 GL의 맥시멀 컴팩스 업 그룹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RN뿐만 아니고 RN하고 제일 가까운 그룹. G가 RN이다. 그 말은 어빌리언 그룹, 커뮤테이터 하면은 트리비얼이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 쉬운
그 다음 쉬운 그룹이 닐포턴트라는 그룹인데 이 커뮤테이터를 몇 번 해요. 그러니까 한 번에서 트리비얼이 되면은 어빌리언 그룹,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했을 때 트리비얼이 되면은 닐포턴트, 이게 안 되면 또 이렇게 요 한 번 해가지고 이게 트리비얼이 되면 요 한 번에서 트리비얼이 되면 이게 닐포턴트 라고 이게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RN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이게 여기에 discrete torsion free co-compact sub그룹을 잡으면 그게 flat manifold였죠. 그러면 G에서도 마찬가지로 G 곱하기 오토모피즘 전체가 아니고 이 중에 맥시멀 컴팩트 सब그룹, 맥시멀 컴팩트 सब그룹에 똑같이 discrete co-compact torsion free sub그룹을 잡으면 요놈이 G에 다 액팅을 하기 때문에 이 sub그룹 파이가 G에 액팅을 해요. 그래서 오비 스페이스를 보면은 이게 인프라밀 이 이름이 이 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G가 닐포턴트 리그룹이에요. 물론 simply connected. 그 다음에 오토모피즘 그룹에 맥시멀 컴팩트 सब그룹, 거기에 torsion free discrete co-compact subgroup 아무거나 잡으면 그때 오비 스페이스를 인프라닐 매니폴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RN에서 했던 거, RN에서의 중요한 결과가 뭐냐면 비보각 정리예요. 그 비보각 정리를 닐포턴트로 이게 이제 확장을 하는데요. 그게 거기에 컨트리뷰션 한 사람이 아우슬랜더, 케이빌리, 그 다음에 레이몬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다른 것들도 다 중요한데 특히 첫 번째 세 가지 비부각 정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를 다 닐포턴트 경우에 이제 확장을 했는데 이게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finite index subgroup 레티스인 G의 레티스가 되는 finite index subgroup이 있다. 이게 이제 RN하고 같은 똑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finite 파이의 finite index subgroup, 이건 G의 subgroup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나눈 것을 그러니까 토러스 같은 거죠. 이게 Rn 나누기 Zn, 토러스 같은 게 이게 닐포턴트 리그룹이면은 그걸 닐 매니폴드라고 부르고, 이제 또 이 finite subgroup 그걸 홀로노미 그룹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나눈 걸 인프라닐 매니폴드. 그러니까 이게 토러스 플랫 매니폴드 그랬었잖아요. RN에서 토러스 플랫. 그러니까 플랫은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이게 호프 클래시피케이션에 의해서 이 파이를 공부하기만 하면 돼요. 유클리디언 스페이스 폼을. 그러면 닐에서는 어떠냐 그러면 이게 그로모프의 almost flat
플랫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로프에 의해서 이게 엡실론 플랫 여차저차한데 호놈은 이게 인프란이다. 그러니까 이게 RM에서는 플랫, 닐포턴트인 경우는 almost flat. 엡실론 플랫을 저같이 하나도 몰라도 엘지브레이크하게 그냥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그 증명은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솔브 특별한 경우까지 현재 확장이 되고요. 픽스 포인트 티어리를 함으로써 이제 쉽게 그 손 안 대고 코 푸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데 이게 코인시던스 티어리라는 겁니다. 픽스 포인트 티어리는 요게 출발점 이게 그래서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f of x는 x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f of x는 identity of x 이런 걸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f하고 identity 펑션이 두 개가 있는 건데 identity 펑션 때문에 xx 이게 소스하고 타깃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일반화하면은 xy 임의의 두 개의 맵 그랬을 때 coincidence fg라는 것은 이런 이퀘이션을 만족하는 그런 점들의 집합이고 만약에 x하고 y가 똑같고 g가 아이덴티티면은 이게 정확히 픽스 포인트죠. 그래서 일견 보기 그냥 그대로 제너럴라이즈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그냥 바로 제너럴라이즈가 돼가지고 거저먹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XX 같으면 우선 디멘션이 같아요. 소스하고 타깃하고. 근데 X, Y가 다르면 디멘션이 틀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픽스 포인트라는 게 사실 뭐냐 그러면 지금 여기 X축 있고 X축 있다 그러면 아이덴티티, 이 다이애고널하고 F의 그래프하고 이런 걸 카운팅하는 거죠. 호모타픽 캐티고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닐슨 티어리가 사실 이거예요. 이거 카운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틀리면 F의 그래프하고 G의 그래프를 X 곱하기 Y에서 이제 만나는 점을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디멘션이 틀리면 이제 사실 현재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디멘션이 X, Y 디멘션이 같은 경우 또 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하여간 조금 결과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이제 여기 이제 증명의 시작인데 뭐 증명 시작과 동시에 이제 끝을 내겠습니다. 그 중요한 점은 여기 지금 인프란 일이고 여기 닐이고 그래서 닐에서는 아노소프에 의해서 정보가 있다는 거죠. 계산이 쉬워요. 여기
그러니까 토러스고 클라인바틀이 있다. 토러스에서는 계산이 쉬운데 클라인바틀은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요놈 가지고 쉽게 요걸 건드려 볼까,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하고 여기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를 비교를 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 픽스 포인트 클래스들, 여기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들, 여기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라는 건 algebraically 리프팅들의 픽스 포인트 세트를 프로젝션한 거거든요. 여기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라는 것은 또 이것을 여기에 픽스 포인트 셋을 프로젝션한 거고, 그래서 이거 한 번 프로젝션하고 또 프로젝션하면 물론 이쪽으로 와요. 그런데 여기 이제 닐슨 티어리의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 픽스 포인트 클래스가 있으면 이 위에 픽스 포인트 클래스가 이제 여러 개 있는 거죠. 커버링이기 때문에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에센셜이면 다 이게 에센셜이 아니에요. 위에 것들이. 하여튼 그래서 어려워요, 이게. 그게 이제 그 중에 뭐 이러쿵저러쿵 이제 막 하다 보면 그 디컴포즈를 잘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 이니퀄리티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닐슨 티어리, 닐슨 넘버, 베이스의 닐슨 넘버는 그 미들 스테이지에 닐슨 넘버의 에버리징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그 이퀄리티가 성립할 때는 그 에센셜 클래스 위에서의 어떤 그룹에 의해서 캐릭터라이즈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그룹이다. 그룹이 아니고 그냥 뭐 셋이었다 그러면 이게 참 계산이 어려운데, 약간 그런 과정을 이러쿵저러쿵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워크숍이라고 그래서 제가 워크숍 톡은 처음인데, 그래서 이 익샘플을 많이 이제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서 준비는 엄청 했습니다. 보통 그냥 몇 시간이면 똑딱 했는데 이건 제가 한 이틀은 했습니다. 근데 사실 쓸모가 하나도 없게 보이는데 그림 예쁘죠? 스텝 4. 그게 이제 언제 이 이퀄리티가 성립하는지. 일반적으로는 이니퀄리티인데, 그래서 이게 파이널 포뮬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 뭐 종합을 하자면은 다른 기술은 필요 없고, 이게 여기 보면 펀더먼털 그룹이거든요, 파이가. 여기도 지금 심플 커넥티드를 가정하기 때문에 이게 K-파이 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펀더먼털 그룹 기술만 있으면 쉽게 먹어치울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